안녕하세요. 은퇴일기입니다. 저번 때는 그 샤시 철거 후기 영상을 녹화했는데요. 오늘은 샤시 철거하고 나서 샤시 시공에 관련된 내용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샤시 설치를 하자를 방지를 해야겠죠. 큰 돈 들여서 시공하는 건데 물 새거나 샤시가 이렇게 처져가지고 문이 잘 안 닫힌다거나 이렇게 밀폐가 잘 안 돼가지고 샤시 주위에서 결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샤시 시공 비싼 돈 들여서 샤시 시공을 한 목적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공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공 전에 사전 공부를 좀 했고, 또 시공 전에 설치 팀장님한테도 제 요구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공 팀장님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반감 없이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시공업체가 워낙 시공을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생각되고요. 아마 다른 동네 샤시 업체나 이렇게 잘못 만나면은 거기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업체 샤시 같이 통건물이잖아요. 통건물이면 이렇게 샤시도 여러 대 들어가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업체에서도 이런 공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보다 좀 더 이렇게 좋은 품질로 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사항이 레이저 레벨기 사용해서 수평 수직을 확인하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공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와 같은 수평자를 이용해서 일단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샤시 처짐 방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고인목을 이렇게 대는데요. 예전에는 예전에 제가 신축할 당시에는 이 고인목을 쓰지 않고 강목이죠, 강목. 다루기라고 부르는 강목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제 다루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물에 닿아서 썩으면은 이제 샤시가 내려앉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시공팀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플라스틱 고인목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시간이 지나도 이게 썩어서 이렇게 내려앉거나 이런 문제는 완전 차단이 됐고, 그리고 이 고인목도 이제 간격이 너무 넓어버리면 이렇게 중간에 부분에 처짐이 있기 때문에 샤시 문이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무거운데, 그래서 이 틀 자체가 이제 휠 우려가 있는데, 이 고인목 간격도 이렇게 FM은 이제 30cm마다 하나씩 고인목을 대는 거죠. 이게 고인목을 촘촘히 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샤시 고정을 위한 이렇게 앙칼을 박는데 칼브럭 간격도 이와 같이 매뉴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공의 마무리는 실리콘이죠. 실리콘을 잘 써야 이쁜 건데, 이제 마스킹 테이프 안 하고 이제 실리콘 쏘면은 아무래도 마감이 이렇게 이쁘게 안 됩니다. 주위에 묻을 수도 있고 해서 마스킹 테이프 하고 나서 실리콘 작업하고요. 그리고 우레탄 폼 충진은 이렇게 내부까지 이게 충분히 해야겠죠. 샤시는 아무리 좋은 거여도 샤시와 벽체 간의 간격을 꼼꼼하게 메워주지 않으면 샤시 주위로 이제 찬바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레탄 폼 충진도 내부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샤시 이제 내부는 이렇게 보호 테이프 같은 거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 이게 외부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손이 안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외부 테이프 이거 제거하려 뭐 샤시 업체는 돈 받고 떠났는데 외부 테이프 이거 못 떼가지고 스카이를 불러야 되거나 뭐 이런 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외부에 이렇게 테이프 제거되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창을 간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요즘 이제 그런 업체들은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제 건축주가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고 워낙 그 시공 시간이 워낙 이렇게 긴박하게 이게 사람들이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최대한 빨리 시공을 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뭐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건축주나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이런 건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실리콘 작업 전에 이제 프라이머를 도포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샤시와 이제 그 콘크리트나 이렇게 벽돌 이렇게 만나는 면에 우레탄 폼을 쏘고 나서 그 실리콘으로 이게 마감을 하는데 이 프라이머가 이제 그 실리콘의 접착력을 높여줍니다. 높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히 도포를 해주면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실리콘이 들떠서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이런 우려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공업체는 쐐기목을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은 그 샤시 고임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쐐기목을 사용했다면은 이 쐐기목은 반드시 그 제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 이게 이게 몰탈로 밑부분이 처지지 않게 사춤을 한다거나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사진이 이제 프라이머 사진이고요. 메이커는 LG 건데 LG 창을 주문하면 전문 시공업 LG에서 이제 파견 나온 시공업체가 이렇게 LG 마크가 달린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시공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저희 업체는 LG가 아니더라도 이런 그 실리콘 프라이머는 시중에서도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머만 주는 게 어딥니까, 사실. 꼼꼼히 챙겨가지고 얘기해주면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거 꼭 발라가지고 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신경 써가지고, 이제, 관리 감독을 할 내용을 미리 정리를 한 거고, 이 부분도 미리 시공업체한테 이제 알려줘서 이렇게 시공하기로 하고, 이제 시공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건축주가 이게 레벨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안하다면 이런 거 하나 얼마 안 하니까 이제 각 틀마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어졌으면 다시 시공해 달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건축주가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시공이 이제 전부 샤시 시공이 이제 완료된 사진입니다. 여기 창, 이쪽 창만 이제 총 8개 창 전면에 보이는 게 다 시공이 됐고요. 그 내부도 역시 다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특히 이 외부를 저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 건물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들한테 이제 너무 오래된 건물 이미지를 안 주기 위해서 외관에 좀 신경을 써야 됐고 또 창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건물 외관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이게 샤시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와 같은 건물과 경쟁을 하려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치장이 돼야지 경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외부 샤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유리보다는 좀 비싼 이제 블루 반사 유리를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블루 반사 유리 때문에 뭐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거는 물론 뭐 비용이 더 들겠죠. 전체 2천만 원 정도의 샤시 금액에서 이 블루 반사 유리를 외부에 적용했으니까 한 40만 원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도 뭐 4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써도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샤시 시방서랑 뭐 이렇게 시공 완료된 내용만 일단 녹화를 했는데 이제 벌써 10분이 지나버렸네요. 너무 길어지면은 영상이 지루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이제 이 다음에 사실 뭐 준비된 자료가 좀 많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 자료는 이제 또 다음 방송 때 다시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은퇴일기였고요. 지금까지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앞으로 이 건물 리모델링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될 거기 때문에 구독하시면은 뭐 꾸준히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들으실 수 있고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물 건축에 실적으로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시도록 이렇게 자료 준비해서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은퇴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